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병원비와 상속세 같이 볼게요. 주택을 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병원비에 사용하는 경우인데, 일단 요 부모님의 아파트는 15억이다. 그리고 병원비로 5억 원을 사용했다고 보고할게요. 첫 번째 경우가 병원비를 위해서 대출을 받았어요. 부모님의 아파트가 15억인데 이걸 가지고 은행에서 5억 원을 대출을 받아서 그걸로 병원비를 사용했어요. 그러면은 상속세를 보면은 상속세는 크게 상속재산에서 공제액을 빼서 이익과세 표준을 가지고 세금을 매기는데 지금 상속재산이 아파트 한 채 15억이 있죠? 그런데 여기 10억으로 쓴 이유가 재산 말고 지금 부모님이 대출 받았어요, 은행에서. 그러면 그 채무가 있으니까 순수한 상속재산은 15억에서 채무 5억 원을 빼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상속재산 10억이라고 쓴 거고요. 기본공제금액이 10억이니까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세금이 없어요. 그런데 은행에서 부모님한테 대출을 안 해준대요. 약간 부모님이 노령이고 이런 특수한 상황이라서 부모님께는 대출을 못 해주겠다. 다만 부친은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아들은 채무자로 해서 이렇게 아들에게 대출을 해줄 수는 있다고 했는데요. 부모님의 주택이고 부모님이 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했고 그리고 자녀가 대출을 받았지만 실제 아버지가 요 대출에 대한 부분을 부담하면은 어떻게 이자도 지급하고 원금도 변제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줘서 사실상의 이 대출이 아버지의 대출이다 라고 확인이 되면은 이것도 채무로 인정해 준다. 즉 자녀가 대출을 받았지만 사실상의 채무자가 아버지라면은 그 채무를 상속재산에서 빼주겠다. 이렇게 인정이 되면은 이 상황에서도 세금이 안 나오죠. 하나 더. 그런데 자녀가 대신 대출을 받았어.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피상속인인 부모님이 이자도 지급하지 않고 원금도 안 줬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본 전제가 이 상속재산에서 채무를 빼서 그래서 상속세가 덜 나오기 위한 기본 전제가 실제 채무자가 부모님이다. 이게 딱 확인이 돼야지. 안 그러면은 상속재산에서 채무를 빼주지 않아요. 기본적인 이자, 원금 이런 게 뒷받침돼야지. 그래야 이 대출이 아버지의 채무이다. 확인이 되는데 이게 안 된다고 하면은 이렇게 채무를 빼주지 않아요. 이게 뭔 소리죠? 채무를 빼주지 않는다. 즉 상속재산이 커지는 거죠. 아파트 한 채 15억이 있는데 빼주는 채무가 없으면은 그대로 상속재산이 15억 되고 공제금액이 10억 있지만 여기 차익이 있네요. 과세표준이 생겨서 상속세가 1억 가까이 나온다. 이런 상황이에요. 결국 부모님이 대출 받아서 직접 사용하면 깔끔하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자녀가 대신 대출을 받았지만 요 대출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께서 실질적인 채무자처럼 한다면은 상속재산, 상속세 계산할 때 채무를 빼주고 그게 아니라 부모님이 대출에 대해서는 잘 관리가 안 됐어. 그러면은 그 부분은 채무로 인정을 못 해준다. 상속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거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오늘은 요 부모님의 주택을 활용한 부분 받고 다음 시간에는 자녀의 주택을 가지고 자녀가 대출을 받아서 이걸로 부모님의 병원비를 사용한 경우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